네, 애프터마켓 이슈픽 1월 10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죠.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장 개장을 하면은 이런 부분 반영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슈들 같이 한번 안석훈 부장님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또 이슈들 들어가기 전에 지수 선물 한번 오늘 체크해 보나요? 지수 선물 봐야죠. 네, 지수 선물 띄워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우조스 산업평균지수 0.12%, S&P 500 0.23%, 그리고 나스닥 100 0.24% 하락 중이고요. 러셀 2000도 0.36%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조금 확대되는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빅스 지수는 1.3%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수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슈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이제 휴장을 하면서 뭐 좀 크게 발언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가요? 오히려 네, 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오늘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첫 번째로 가져와 봤고요. 오늘은 등장인물이 일론 머스크 혼자입니까? 이거 스포 아닐까요? 일론 머스크 세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이 인물은 알고 계시죠? 어디서 봤죠? 그 독일의 이제 극우 정당이죠. 네, AFD 대표인데요. 앨리스 바이델 관련해서 같이 트럼프 이야기 머스크 이야기랑 같이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AFD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하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고요. 난민에 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미국에서 이런 의견들을 제기했던 트럼프에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여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제 메르켈 같은 경우는 이민자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취해 왔었는데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슐츠 총리를 이어서 좀 지지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총선이 열리잖아요. 2월에 그 부분에서 선호도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왜 오늘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지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앞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독일 대통령을 향해서 뭐 폭군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굉장히 지지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최근에 X를 통해서 대담하는 라이브도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X 통해서 이제 앨리스 바이델이랑 머스크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고 해당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드릴링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협정이 끝나면서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됐었잖아요. 저희가 한 차례 이슈로 또 전달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독일에서 또 최근에 이 에너지 공급이 중단됐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원전이죠. 원전 역시나 중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좀 그런 이슈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머스크 역시나 여기에 좀 동의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원자력 중단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화석연료 그러니까 드릴링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원자력 섹터 역시나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또 트럼프 머스크 역시나 이제 원자력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힘이 실리지 않나 싶고요. 독일에서도 전력 공급 중단하는 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다.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원자력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이 기후 대응에 관련해서도 좀 강력하게 지지하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예전에 테슬라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이 온실가스 관련한 배출 다큐멘터리에 그 문구를 항상 넣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랑 그 맥락이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머스크의 그런 지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원자력이라던가 기후 대응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자력 섹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의 어떤 그 문화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네.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일 왜 머스크가 독일 대통령과 독일 네. 정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야, 역시 화성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네. 거기서 원자력 이야기가 나오고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연 이 모습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와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네. 또 의문이 생겨요. 원자력하고 화석연료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 과연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접점을 좀 가져봐야 머스크에 대한 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포인트가 어렵죠.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유럽은 여러 가지 방송에서 뭐 그 드라마나 아니면 네.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유럽 사람들은 되게 옷을 많이 입어서 체온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방을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방비가 너무 시설이 비싸서. 맞아요. 잘 안 돼 있잖아요. 네, 비싸고 잘 안 돼 있어. 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쟤네들은 왜 그러는 거야? 전혀 접수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맥락도 같이 한번 이해 좀 정리하면서 네.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연결 지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원자력에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은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도 계속해서 머스크 관련해서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또 이 마크 펜이랑도 대담을 나눴습니다. 아주 바쁩니다. 어떻게 네. 그렇게 많은 일을 24시간 동안 하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네. 신기한데 사실 게임도 굉장히 좋아해서 게임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분 단위로 시간 관리를 한다고 와. 들었어요. 스케줄링을 분 진짜 단위로 대단합니다. 한다고. 네, 좀 정말 좀 특이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스타일 CEO 마크 펜이랑도 X를 통해서 좀 대담을 나눴는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그리고 도지 관련해서 언급이 좀 있었고요. 먼저 도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10월에 트럼프 지지 집회에서 이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도지 맞게 되면은 2조 달러 최소 삭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최소라고 했나요? 네, 최소 2조 달러는 절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최대라고 바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소에서 최대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야기를 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상의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치의 절반 정도가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 삭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이런 포인트는 또 한국 사람하고 맞아요. 크게 말하고 크게 말해서 네. 이걸 중간점을 찾는 뭐 예를 들면 뭐 집안에 뭔가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 같은 거 수주할 때 일단 세게 불러. 그리고 조정해. 절반 수준에서. 그런 거 보면 또 때깔이 맞는 것 성향이 같기도 좀 하고. 맞고 또 성미가 꽤 급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1분 단위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고 넘어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성향은 또 이해가 또 가요. 아까는 원자력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전반적인 왜 구정단을 지지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해가 좀 가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향 조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AI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AI 훈련에서 누적된 인간 지식의 총합을 좀 고갈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더 이상 AI를 좀 훈련시킬 수가 없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얘기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계속 AI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합성 데이터가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든 데이터인데 이거를 AI 훈련을 시키는 데 또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AI 학습을 시키는 건 이제 다 했다. 그래서 AI가 이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합성한 새로운 이걸 AI 데이터라고 한다고 하면 이 AI 데이터로 또 학습을 시킨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 문제를 지난해에 이미 좀 겪었다라고 하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그록3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록3 같은 경우는 이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좀 훈련을 시켰지 않았냐라는 그런 좀 해석들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인데. 네, 사실 이렇게 합성 데이터를 해서 모델을 좀 개발을 하게 되면은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던 편향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그 결과값이 좀 동일해지는 모델 붕괴 현상도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주영 캐스터가 뭔가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성향이나 색깔이 다르니까 여기에 개인적인 이런 냄새나 관점이나. 그 채취가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내용을 보고 거기에 느끼는 감정을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편향을 뭐 안부장 AI를 만든다거나 김지영 캐스터 AI 만들 때 그 편향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요 두 개 데이터를 합치면 두 개 편향이 그 안에서 정리가 어떻게 될지도 정리가 안 될지도 그렇죠. 다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게 혼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한쪽이 이길 수도 있고 그쵸.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어느 쪽이 좀 부족하면 그걸 이게 눌러버리고 하나로 계속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좀 무섭죠. 이런 얘기하면 무서워. 오늘 되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둘 다 무섭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그록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 오픈 AI라던가 이런 부분들 기업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라서 같이 한번 AI 산업단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정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타쉽 오늘 이제 현지 시간 10일로 시험 발사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관련한 소식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 스타쉽 같은 경우는 배치 임무 첫 번째 좀 연습을 위해서 이 스타링크, 차세대 스타링크랑 위성이라던가 이 위성의 크기나 무게가 비슷한 10개의 스타링크를 시뮬레이터를 좀 탑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스타링크 이야기 한번 가져와 봤고요. 사실 어제 이제 또 이야기 드렸던 게 LA에서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링크 무료로 개방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할 당시에도 좀 무료로 개방을 했잖아요. 그게 또 우크라이나가 좀 이기는데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홍보에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려고 가져와 봤고요. 지금 LA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가 조금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스타링크를 실제로 사용을 해서 방송국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생중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무료로 개방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오늘 일정도 있고 하니까 스타쉽 관련해서 또 오늘 테슬라 움직임은 어떨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 화재가 진짜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스타링크의 영향력이 또 한번 발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김지영 캐스터와 함께 벌써 2주째 저희가 애프터마켓 이슈픽 하고 있는데 김지영 캐스터가 이게 전해드리는 내용이 그날 상대적으로 매우 큰 이슈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가요? 우리 채널K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 한번 국내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박명석의 K픽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시간 박명석의 K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